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11월 16일 수능날이라서 4시 반까지 거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오후 2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불사조 영상을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CPI 예상하셨을 거고, 환율 내려가는 거, 그리고 유가 내려가는 거 다들 예상하셨을 거예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버스 쪽으로 또 많이들 투자를 하시는데, 현재 이러한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진다. 그래서 연말까지 산타 랠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급등하는 종목 따라잡으면은 또 하루 이틀 상한가 치고 급등하고 내려와요. 갖고 있는 종목이 올라갈 때는 팔기 바쁜데 다른 종목이 올라가면 덜컥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또 막상 그 종목은 안 오릅니다.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올해 반도체 올 초에 계속 적자였다. 작년 연말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 계속 떨어지고 공급 과잉 얘기 계속 나왔는데, 올해 1년 내내 반도체 증시가 올라가고 관련주가 올라가고 내년 전망 좋다.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반도체 주식이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반도체도 어떤 거 특정 섹터 몇 종목만 올라가고, 2차전지 7월달에 에코프로 관련주, 포스코 관련주 따라갔던 2차전지 관련주가 있듯이 특정 종목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도 자세하게 봐드릴 거고, 인생 역정 황금주예요. 오늘 썸네일이에요. 지금 저는 사실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고, 더블 칠 종목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 기대가 되죠? 그래서 최근에 불사조가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가 금지가 됐을 때 단타로 몰리는 섹터는 어디다? 반도체, 2차전지, 로봇 AI예요. 이번 주에 2차전지 에코프로 폭락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셨겠지만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 토요일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그제 또 시초가까지 따지면은 15% 이상 급등하고 좀 쉬어가는 구간 나오고 있죠. 그러면 2차전지 올라갈 때 2차전지 사면 2차전지 쉽니다. 반면에 밑에 있는 예전에 공매도가 됐던 종목, 쇼커버 들어가는 종목, 단순히 대차장고가 높은 종목은 단타로 많이 몰리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들 기관이 더 이상 공매도를 많이 칠 수 없고, 시장 조성자가 매도를 한다 할지라도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전부 다 수혜줍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이 이렇게까지 소외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정말 2배를 목표로 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인버스도 요번에 3,000에서 3,100 가는 것도 적중했거든요. 공매도 금지 카드 나오면서 호재 지금 막 나오면서 인버스 제자리로 다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당분간 강세장이 이어지겠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그래서 내 종목 순서가 안 왔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하루에도 30%가 오를 수 있고 며칠 만에 2배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좋다고 생각한 가치주, 우량주, 또 너무 말이 안 되는 종목들은 전부 다 급등할 수 있다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정말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도 항상 영상 찍고, 오늘 영상 보시다 보면 굉장히 큰 도움 되실 테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지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사조 영상은 댓글이 보통 몇백 개씩 달려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정말 불사조가 이야기한 대로 잘 되고 있다, 정말 미국 증시도 그렇고 또 많은 도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고 투자의 판단은 꼭 스스로 해주시고 차트 보면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라는 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과열되지 않았고 또 물가도 안정적인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골디락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3.2 나왔고, 근원 CPI 잘 나왔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하락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금리 인상 사이클은 종료됐다는 시각이 협상이 됐단 말이에요. 셧다운 되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의 호재로 작용될 수가 있고, 중국이 생각보다 강한 것 같아요. 10월 소비하고 생산이 기대치를 넘어서고 있죠. 아실 거예요. 불과 한두 달 전에 제가 중국이 민간 부동산 파산한다 그랬을 때 정부 부동산 문제 없었다, 중국 소비 판매 괜찮아질 거다, 1년 전보다는 7%나 좋아졌고 컨센서스도 뛰어넘었어요. 소비 회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 생산도 전년 대비해서 한 4~5% 추정치보다 높았어요. 지금 골칫거리가 또 해결된 게 유가거든요. 국제 유가가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선물 같은 경우 76불, 텍사스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한 80불에서 81불 왔다 갔다 하는데, 소비 생산이 증가했는데 원유 수요가 생각보다 늘어났는데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건 미국 때문이에요.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사우디도 그렇고 계속 감산을 때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도 유가가 높은 게 좋고 사우디도 높은 게 좋은데 그래서 자꾸 생산을 줄였어요. 근데 미국에서 원유 재고가 생각보다 한 1,400만 불 이상 늘어났고 미국이 소비가 굉장히 좋았죠. 그동안 돈을 가장 많이 푼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소비 판매가 역성장했다. 그래서 중국이 유가가 상승했음에도 상세가 됐다. 숫자가 좋게 찍힌 부분들도 있고 또 산업 생산이 생각보다 중국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주택 구매할 때도 지원을 많이 해준다든지 그래서 소비 회복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중국이 또 아킬레스건이 이제 부동산이었는데 정부 부동산은 지금 어쨌든 가격이 뭐 2배 오른 데도 있었으니까 일부러 그런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또 호재로 봐야 될 게 중국 정상회담이 이제 있잖아요. 거기다 미국이 또 골디락스가 진행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미국이 임시 예산안을 통과하면서 셧다운 위기까지 진정되고 또 우리나라 공매도 금지 대주주 양도세 완화 50억까지 올린다는 이야기 있죠. 미중 회담에서 수출 규제가 완화가 된다든지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이 된다면 금융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재료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있어서 최근에 중국 증시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저평가라서. 그래서 최근에 이런 호재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폭락을 생각하는 건 아니다. 처음이거든요. 연말에 그 대주주 양도세까지 상향 조정되고 원래 예전에 100억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있을 금투세까지 조정이 같이 됐으면 좋겠고 또 시장 조성자 공매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공매도 관련돼서는 제가 조금 이따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호재들이 있는 상황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 오른 종목이 수두룩하고 거기다 환율 내려가는 부분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호재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지난달 세계 최고 폭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 공매도도 금지된 이 시점에서는 나올 악재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중소형주가 지수가 폭락하지 않으면 또 급등하는 경우가 많죠. 지수가 폭락을 하면은 내 종목도 같이 거래량 없이 떨어지는데 지수가 폭락하지 않으면 중소형주에서 큰 기회가 있다.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이 오늘 너무 많아서 오늘 더블7 종목 순서대로 알려드리고 인생 역전 황금주 확실하게 공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 있게 스타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사조 유튜브가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이제는 88,000명을 달성을 되고 189,000명을 향해서 쇼츠 영상 정말 많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꼭 시청하셔야 됩니다. 핵심 내용을 쇼츠에다 올려드리는데 여기를 꼭 보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라이브 최근에 좀 하면서 오늘 업로드 영상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멤버십 가입 정말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불사조 멤버십에는 매수가 그리고 또 어느 목표의 매도가 그리고 종목 진단 장중에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매일 라이브 1시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모티콘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이모티콘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니까 불사조 멤버십 꼭 가입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 하루 4,000원이에요. 그 어떤 데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뭐 단타 같은 경우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거 이것도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4,000원이니 하루에 4,000원이니까 꼭 가입해 보시고 가입할 줄 모르시는 분들만 010-952-5453으로 문자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12월 달까지 계좌 복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가입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3번 시청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빠르게 진행하면서 시간이 너무 길다고 하니까 제가 최대한 30-4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 외국인들이 그 최근에 이제 선물 쪽 또 현물 쪽 매수해주고 있고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르고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정도로 내려왔고 유가가 지금 76불이에요. 150불, 200불 간다 그랬는데 지금 전쟁 나기 전보다도 내려왔죠.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 미국 증시가 골디락스를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미국 증시 떨어지는 쪽에 많은 분들 베팅하는데 이렇게 떨어진다면 다우 증시 올라가는 각도가 이거는 상승 추세로 바뀌기 위한 정고점 매물을 소화할 수도 있어요.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미국 증시도 당분간 인버스는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스닥 지수 보세요. 좀 있으면 신고가를 가는데 여기서 한 차례 더
오버슈팅이 나와서 신고가를 찍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내려오더라도 만약에 나스닥이 최근에 또 한 12,500에서 한번 쭉 올랐었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눌림이 될 수가 있지, 여기서 폭락해서 막 내려가는 거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고, 유럽 추세 너무 좋고, 일본 증시 제가 일본 펀드 넣어야 된다 그랬고, 또 일본 엔화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본 신고가 가고 있고, 10년 만에 일본 같은 경우는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시아 증시의 대장주인 일본이 또 환율이 내려가면 동남아도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버스에 투자한다 하고 떨어지는 쪽에 지금 미리 베팅한다면 의외로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인버스 보시면은 제가 이 멤버십에서도 제가 물어보시면은 여기서 인버스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각도가 너무 세게 내려와서 안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또 이 120을 깼기 때문에 이 전저점 깨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른봉이 이렇게 인버스에서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인버스 건들지 않는 게 낫겠다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번 갭 상승 급등 이후에 오른 다음에 여기서 바로 못 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보시면 한 780에서 한 820 여기 박스권만 유지해서도 코스닥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자리 잡고 여기 2600선을 찍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월봉 상승 장악형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연말에 호재밖에 없는 상황, 정부에서도 지금 어쨌든 공매도 관련된 호재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기사 또 나왔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매도 상황 90일. 근데 이게 연장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연장이 되면 의미 없거든요. 아니면 수수료를 엄청 세게 때린다든지, 담보 비율도 똑같이 맞추고, 그리고 공매도는 내년 6월까지 정지하는 거는 우리한테 호재입니다. 시장 조성자는 코로나 때로 금융위기 때도 정지를 안 했었기 때문에 시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깔끔하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는 동안에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조성자도.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수급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 상황 90일, 요거 연장, 이 상황 90일의 의미가 뭐가 있냐면 90일 동안에 환매수가 안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공매도가 유리할 게 전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한 가지가 우리가 거슬리는 게, 신용은 연장이 계속 되거든요. 1년까지가 연장이 되나요? 뭐 증권사마다 틀린데, 또 우리가 매도는 뭐 90일로 딱 지정해서 이렇게 한다?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그 대신 우리 또 신용을 하게 되면 계속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90일, 상환 90일 연장이 가능하다면 이자를 굉장히 세게 때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생각 같아서는 90일로 딱 끝내고 환매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이 바이든 같은 경우도 정상회담 이제 진행이 되고, 월가에서도 이제 요 기사는 있어요. 제가 쌍 금리를 내리게 될 때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나 인플레 둔화가 주식의 악재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대신 저도 이렇게 보는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당장 미국의 금리를 내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증시에는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고금리가 유지되더라도 저는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 내년 전망 너무 좋죠. 반도체 내년 전망 너무 좋아요. 무조건 투자만 하면 크게 수익 낼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달리는 경향은 있어요. 그런데 올 초를 한번 생각하고 작년 연말을 생각하면 삼성전자 재고 너무 많다, 반도체 재고 너무 많다, 악재 너무 많아서 그때 삼성전자가 주가가 바닥을 찍었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적자가 폭이 심하고 하이닉스도 이랬단 말이에요. 반도체 주식이. 이럴 때 쭉 오르고 나서 이제 감산하고 내년 전망 좋아질 거야 해서 고점 만약에 가게 되면은 그때 또 좋다고 달려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국도 지금 똑같이, 미국도 오히려 금리를 내리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상승 랠리가 약간 꺾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당장 내릴 일 없으니까 지금 어려운 섹터를 보세요. 그래서 제가 건설 섹터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급이 내년에 부족해질 수 있고 재개발 재건축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가 항상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올해 삼성전자나 반도체나 이런 기업들하고 똑같이 보고 있는 게 저는 건설이거든요. 좀 이따 종목에서는 또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분들 올해 서울부동산 송파 쪽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때 둔촌주공 청약 받으면은 뻥치지 말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때 청약률 70%라 그랬죠. 근데 그거 받으신 분들은 정말로 운이 좋으신 분이에요. 12억짜리가 19억 됐습니다. 물론 나중에 세금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분양권 전매가 또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GS건설 사태 있었죠. HDC 현대산업개발 요새 주가 잘 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PF 부실을 밀어내기 물량도 주택업황이 안개 속이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고금리, 고분양 이런 피로감 누적에 난리가 난 상황인데 지금 이 건설주가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뭐죠? 제가 현대건설, 대우건설 말씀드렸을 때도 뭐 대형 건설사 중에 지금 안 망한 건설사는 정말 괜찮은 건설사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PF 부실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발 재건축이 됐을 때 건설주가 올라가는데 지금 뭐 여의도, 송파, 무슨 뭐 압구정부터 해서 다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금리가 내려갈 기대감에 더 이상 고금리가 유지가 안 된다면 대개발 재건축이 되게 된다면은 건설사는 호재예요. 그래서 올해는 집을 또 많이 짓질 않았죠. 워낙에 인건비라든지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그리고 분양은 다 됩니다. 지금 지방 쪽 미분양 해소되면서 가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죠. 여기 증권사에서도 부동산 PF 지방 미분양 주택 부분의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대형 건설사의 재무 현황을 고려하면 역대 최저적 평가예요. 이 건설사가 실제 수주 성과와 안정적인 실적 재무 현황을 바탕으로 밸류에이션을 감안했을 때 투자 접근이 유효하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관련된 주식을 보면 되겠죠. 작년에 삼성전자 같은 기업,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적자가 나왔던 73,000원, 8만원에서 13만원. 항시 우리 이럴 때 한 번 더 달리는 거 기대하잖아요. 15만원 기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제가 항시 여기서 딱 하나 말씀드려요. 한미반도체는 저도 이게 대장주긴 해서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이수페타시스만 계속 주구장창 강조드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반도체가 또다시 달리게 됐을 경우에 중소형 반도체에서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단 지금 21,000원에서 32,000원 왔죠. 저는 이 가격에서 정고점을 뛰어넘으면 이게 2배거든요. 지금 이렇게 두 번 올랐을 때 거래 없이 올랐을 때 보지 마시고 3만원 아래 만약에 온다면은 만약에 반도체가 조정이 나왔을 때 이수페타시스나 대장주 STI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조정 나왔을 때 볼 반도체다.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년에 힘들었을 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을 때 이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하나마이크론의 바닥권, STI의 최저점 바닥권 요 가격 있죠? 1,700원 이때 해가지고 하자마자 2배 올랐었거든요. 연초에 추천했을 때. 그리고 나서 안 했는데 지금 더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는 중소형 건설사라든지 중대형 건설사가 저는 내년 시장을 이끌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HDC 현대산업개발이다. 한번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 이게 또 광주 아이파크 사태 있죠? 그때 아이파크 그때 큰 사태가 있었어요. 건물 무너지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럴 때 가격 왔어요. 그 이하로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좋은 회사거든요. HDC 현대산업개발도. 그런데 이제는 잊혀지고 지금 공매도 판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HDC 현대산업개발도 저점 대비 2배가 오를 수 있는 종목에 선정을 해야 되겠죠. 꼼꼼하게 적어두시고. 그러면 지금 바닥이 이게 9,200원이니까 만원이니까 적어도 2만원까지는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 HDC 현대산업개발도. GS건설 여기는 이번 사태에 또 건설주 못 가게 한 주범이죠. 그런데 순살 아파트 이야기 나오면서 그런데 여기조차도 최근에 공매도 환매수가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건설사가 공매도 금지됐을 때 가장 크게 올랐던 섹터예요. GS건설조차도 역대 최악인 이 두 종목조차도 올라가고 있죠. 주가는 몇 토막 났죠. 그런데 신기한 걸 뭘 보시면 되냐면 딱 하나 봅니다. 우리가 역대 최저에 있는 반도체 올초 요런 케이스로 보면 되죠. 올해는 많은 진짜 부동산 별로 짓지 않았는데 이 대우건설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탑픽 중에 탑픽으로 보는 게 현대건설 대우건설이잖아요. 좀 무겁긴 하지만 언제 많이 올랐는지 보세요. 2002년부터 8년 이때까지가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붐이었어요. 근데 지금 부동산이 10년 이상 오를 동안에 건설 섹터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한 번 올랐을 때는 북한 쪽에 이제 남북 교류할 때 그때 건설사가 떴었죠. 그때 이후로는 오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은 허용해주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내년 시장을 이끈다면 이런 대우건설 같은 기업은 크게 보면 10,000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올라갈 때 코로나 때도 바닥에서 한 4-5배 오르는데 몇 달 안 걸렸어요. 이때 공매도 금지 기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쇼커버링이 지금 대우건설이 너무 세게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대우건설을 탑픽으로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GS건설 수급 양매수 탑픽, HD 현대산업개발 양매수, 이거 보시면은 또 DLENC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최근에 먼저 올랐었거든요. 기타 범위 쪽에 들어오는데 최근 추세 너무 좋죠. DLENC도 정말 저평가입니다. 이제 들어서 오랜 바닥을 탈출하는 아직 고개조차 들지 못한 게 건설 섹터예요. 그러면 여기에 착안을 해서 중소형 건설, 우크라이나 재건, 네옴시티 관련주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싼 게 DY 파워, 여기 기관들 엄청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 공매도도 안 됩니다. 공매도 금지가 됐을 때 중소형
중소형주가 수혜주입니다. 공매도 쇼커버 들어가는 종목하고 DY 파워 한번 이런 자리에서 급등이 들어갈 가능성이 이제 DY 파워, 뭐 대창 단조, 진성 TC 이런 종목들이 다 눌려 있는데 중소형 건설수나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한번 오를 때 더블 치는데 한 달도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세 종목을 우리가 수혜주로 보고 그러면 이제 신탁회사도 뜨겠죠. 한국토지신탁의 위치를 보면 너무나 바닥이라는 거죠. 이건 부채도 없습니다. 한국자산신탁 요 두 개가 신탁회사 중에는 제일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요런 기업들이 이제는 2배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형주가 올라가면 중소형주는 순식간에 상한가도 치기 때문에 지금부터 살려져 있는 건설 섹터는 노트에 싹 적어두시고 올라갈 때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올해의 반도체 주식이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반도체에서 더 달릴 거는 삼성전자가 견조하고 지금 견조한 상황이고 SK 하이닉스가 견조하기 때문에 여기는 안정적이고 하지만 여기도 항상 눌릴 때 SK 하이닉스 봐야 되죠. 올라갈 때 사면 돈 못 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눌릴 때 본 걸로 저는 이스페타시스 개별적인 종목에서 요거 하나 보는 게 맞고 정 우리가 완전 바닥에서 강조드리고 있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우리가 뭐 XR, VR 관련주 또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 뭐 있어요? 나무가가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스페타시스랑 똑같이 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스페타시스가 제가 생각했던 가격이 이제 뭐 한 3만원 정도 봤는데 이게 뭐 43,000원까지 올랐거든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맨날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이스페타시스. 근데 이게 많이 오르고 나니까 최근에도 2차 상승 기대하는 종목이 됐지만 나무가는 지금 아직 오르지 않은 바닥에서 이제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제 30% 정도 뜨고 위로 거래량이 안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고점을 뛰어넘어도 되는 종목이죠. 월봉상으로 상승 장악형이 이제서 나오고 있죠. 상승 장악형 흐름이.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전고점 가도 할 말 없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연봉상으로도 밑꼬리가 달리면서 5년봉을 지지하면서 올라갈 종목이죠. 이런 걸 노트에 적어두시고 한번 만약에 급등하게 되면은 매물대를 한 번에 소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는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나무가를 탑픽으로 제시하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필두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들 한미반도체, STI, 하나마이크론 같이 보시고 건설주까지 싹 정리해드렸어요. 자, 이해되셨죠? 깔끔하게 됐죠? 그래서 건설 섹터를 저는 가장 크게 오를 해저점 바닥에 있는 금리 인하 수혜주, 환율 수혜주, 그동안 이제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라서 금리 물가 상승 피해주였죠. 근데 분양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꼭 생각해 주시고 막 폭락한다 하는데 부동산 폭락 안 하고 있다는 걸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됐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지금 현재 보시면은 뭐 떨어진 신뢰 떠나는 게 근데 지금 왜 떠나는지 모르겠어요. 공매도도 금지하고 대주주 양도세도 완화하고 미중 무역 회담에 미국 지금 골디락스 이야기 나오고 지금 떠날 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막 반대 매매가 얼마 전에 엄청 나갔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같이 떠나는 건 안 된다 그랬죠.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이런 건 문제 있어요. 영풍제지 사태도 그렇지만 주가를 강제로 끌어내기는 공매도가 지금 금지가 됐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특례 상장 우리가 파도뿐만이 아니에요. 특례 상장 기업들이 매출이 아예 안 나오거든요. 매출 50억도 안 나오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환기 종목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파도 같은 경우는 정말 황당한 경우예요. 왜냐하면 상장될 때 뻥튀기 해놓고 지금 매출 3억이 나온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 이게 설령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건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2차 전지 쪽에서 에코프로가 올랐고 포스코홀딩스가 올랐지 그때 실적 안 좋은 천보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때 한 번도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거래로 떨어지는 건 건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우리가 특례 상장 중에 매출이 안 나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우리가 기술 특례로 상장된 기업들 중에 임상 기대가 없고 기술 수출이 이렇게 없는 것들은 보는 게 아니에요. 볼 거면 알테오젠 같은 기업이 눌리고 지금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이 기업이 잘 21선 전후로 해서 지켜진다고 했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HLB는 공매도 금지 수혜준 맞는데 이게 만약에 NDA가 통과가 되면 크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JW 중의 제약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만 반토막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기술력 있는 걸 보자. 그리고 중소형 제약바이오 실적 너무 좋게 나온 대한유팜 같은 경우가 우리가 뭐 이런 기업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공매도 금지 수혜주예요. 더 이상 지수가 폭락 안 하고 중소형주의 자금이 쏠리게 되면 올라가겠죠. 대한유팜 같은 기업. 중소형 제약주 너무 많잖아요. 정말 올라갈 게 많다. 그 대신 매출이 안 나오고 무슨 유상증자를 때릴 것 같고 유상증자 때리고 나서도 뭐 지금 당장 임상될 것도 없고 이런 기업들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핵심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또 우리가 공매도 금지에 이어서 지금 또 요런 기사도 있어요. 반등기 되면 예탁금 B2는 늘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영향에 또 랠리 기대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아래쪽으로 떨어질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유보다는 오를 수 있는 내용이 주가가 충분히 조정
조정받고 많다는 거. 그래서 또 소비자 물가까지 잘 나오고 회담에 뭐 골디락스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공매도 금지 대주 양도세 이거는 한 번도 없어서 제가 30년 만의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에 양도세 때문에 큰 물량이 나오는데 그게 안 나온다면 연말에 떨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산타랠리를 기대해보자. 특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요거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부분 강조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섹터 안에서 우리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많이 떨어진 종목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요런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올라가고 있는 게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게임주죠. 그러면 게임전에 2배 갈 수 있는 종목은 없을까? 대형주가 견주하면 되는 거예요. NC소프트 추세 이제 타고 있죠. 또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넷마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은근슬쩍 급등 들어갔어요. 카카오는 제가 쇼츠에도 추천하고 맨 밑에서 여기서 카카오 얘기했더니 너무 안티가 많았었거든요. 37,000원에서 벌써 5만원 1차 목표였는데 돌파될 것 같아요. 이게 끝이 아니라겠죠. 공매도 양매수가 들어오잖아요. 환매수 들어오잖아요. 이런 게 수혜줍니다. 외국인이 막 들어오는 거. 건설주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오르고 조정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기업들이 나오고 있죠. 네이버 추세 타고 있죠. AI 관련주는 네이버, 한글과 컴퓨터 이거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올라가는 한글과 컴퓨터 이런 기업도 실적 너무 좋은데 한 번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보시면서 대형전에서는 제가 내년에도 꼭 투자했으면 하는 기업이 삼성 SDS예요. AI 관련주 중에 10년 만에 올라갑니다. 저는 10년 만에 올라가는 기업을 주목을 해요. 올해 조선주가 그랬듯이 삼성 SDS가 지금 그런 상황을 그려가기 때문에 항시 조정 나오면 이런 기업을 보시면 돼요. 2배, 3배 가는 거는 게임주 안에서도 항상 이런 거죠. 위메이드 호재 나왔잖아요. 코인 관련 호재도 있고 또 위믹스 호재도 있고 공매도 환매수가 세게 들어오거든요.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1선 깨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 CJ, ENM 이런 기업들 지금 말씀드린 계속 올라가거든요. 공매도 환매수도. 근데 떨어진 거 보면은 터분의 5분의 1씩 떨어진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번 달에 32%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적이 없죠. CJ, ENM 같은 기업 이렇게 오른 적이 없죠. 아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구나. 위메이드가 올라가고 있구나. NC소프트 바닥 잡는구나. 위지웍 스튜디오도 정말 유명했는데 이번 달 37% 오르고 있어요. 예전에 8배 오르고 나서 주가가 2년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가는 최근에도 눌릴 때 보셨으면 바로 급등 들어가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중소형주 게임주 안에서는 크게 틀릴 거 없나? 있죠. W게임즈 매번 강조드리고 있어요. 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2배 올라도 되는 기업이 요것도 W게임즈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뭐 6만원 정도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이번에도 너무 좋게 나왔고 눌림 때 보세요. 조금 조정 나왔을 때 창사일에 최대 실적 나온 기업 뭐 있어요? M게임 있잖아요. 이번에 창사일에 최대 실적 나왔어요. 부채도 아예 없습니다. 분기 최고 매출 경신하는데 주가가 안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당장 보셔야 되거든요. 올라가게 됐을 경우엔 순식간에 8,000원 돌파해도 싸다고 서로 달려들 종목이죠. 그러면 전고점을 경신할 2배 올라갈 종목으로 M게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W게임즈하고. 중소형주는 2배도 오른다. 요걸 기억해 주시면 되죠. 중소형주는. 자, 요거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본다면은 여행주 하나투어도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롯데쇼핑 오랜만에 올라가잖아요. 그쵸? 정말 오랜만에. 그럼 GS 리테일, 대한항공 자, 이런 기업들이 뭐죠? 그동안 못 갔던 종목인데 실적은 나오고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이제 슬슬 움직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리오프닝 중에 의류주가 한세실업이 지금 굉장히 견주하죠. 한세실업이 누릴 때 항상 보셔야 될 게 이거지만 그러면은 급등 안 한 종목은 대연이에요. 요런 기업은 저는 사실 2배도 갈 수 있다고 봐요. 너무 싸서. 무신사 장에서 굉장히 비싸게 거래하거든요. 그리고 무신사라는 기업이. 근데 대연이 상장돼 있는 중소형 여성 의류주 중에 이거보다 실적 좋은 게 없고 기관 매수 들어오니까 요것도 이 가격에 꼭 사두시면은 저는 3,000원까지는 빨리 갈 것 같아요. 너무 쌉니다. 부채도 없고. 그래서 의류주 지금도 힌트 또 제가 드렸단 말이에요. 요런 게 우리가 공매도 금지 수혜줍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게 보실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CJ 계열이 굉장히 CJ ENM도 그렇고 CJ도 그렇고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 리오프닝주 안에서 CJ, CGV를 저는 2배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2배가 가도 오른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모펀드 물량이 지금 소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 들어오지만 사모펀드가 유상증자 받고 본전에 나가는 물량이고 진정 기관들이 수천억 물려있는 가격은 12,000원 가격이에요. 아무리 뭐 예전에 4천억, 25,000원에도 들어오고 기관도 엄청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창사일에 최대 실적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베트남하고 저는 이걸 좋게 보는 게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이쪽이 좋아지는 거예요. 중국하고. 그러면은 영화관은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유상증자 이후에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10년 만에 최저점을 찍었죠. 근데 이 가격은 잊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번에 5,500원에 내가 1000주 있으면 1,400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5,500원 기준으로 1차적으로는 저는 8,000원 매물을 도전하면서 올리브 네트워크스 호재를 기다려보고 실적 기대감이 있어서 앞으로 실적 걱정할 일이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정말 힘들 때도 인력 줄이면서 버틴 게 CJCGV인데 이번에 뭐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목표가 이거는 의미 없는 게 이게 지금 유상증자를 해서 이게 가격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너무 좋게 나왔다. 그래서 오버행 이슈 소화하는구나. 이렇게 오버행 이슈 사모펀드 물량 소화하고 나서 올라간 거 너무 많아요.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LVMC도 그랬고 사모펀드 물량 나오고 바로 소화됐죠. 이거는 유증 비율이 좀 낮았죠. EV 첨단 소재도 그랬죠. 사모펀드 물량이 바닥에서 소화하는데 횡보 들어간다? 이거는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0배 올랐던 종목이에요. CJCGV도 연말 무슨 영화관 또 뭐 하나 잘 되면 이제 벼뜨나 이런 기사 나오면 바로 20% 급등 들어갑니다. 그래서 CJCGV도 2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리오프닝 탑픽주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해되셨죠?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빠르게 맞춰야 되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만 암기하셔도 기대가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희망이 뭐냐면 앞으로 정말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건 바로 제가 유튜브 하는 그날까지 하기로 했던 현대차하고 LG전자 요거예요. 현대차하고 LG전자 여기 전장 쪽이죠. 그리고 애플카 이슈 기다리고 있죠. 현대차도 자동차주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부릉부릉 자동차주 다시 시동 거나 2배 올라도 이상하지 않아 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자동차 부품주, 전기차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안에서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보시면은 4분기 환율이 개선되고 계절적 성수기, 현대 기아의 적극적인 매수, 그럼 부품주도 다시 뜬다는 얘기죠. 반토막 난 부품주가 먼저 조정받았죠. 그래서 자율주행까지 엮여있는 거하고 또 전기차 엮여있는 종목, 차량 경량화 엮여있는 종목,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요런 게 일단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가 현대차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테슬라 90% 올랐는데 현대차 주가 왜 이러냐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공매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쪽에 지금 승부수를 띄우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율주행 쪽도 현대모비스가 앞장서고 있는 그런 상황, 영업이익률 테슬라보다 좋죠.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주 중에 실적주 이런 기업이 없습니다. 근데 현대모비스 14%밖에 안 올랐어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 역사적인 저평가 수준 PBR 0.5. 그러니까 이게 대안이죠. 자동차주가. 밸류에이션이 말이 안 된다. 피크아웃 2년째 틀렸어요. 전기차 점유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피크아웃 2년째 나왔는데 주가가 지금 최저가에 있고 지금 너무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반발 매수가 들어갈 수 있고 전기차가 약간 정체이긴 하지만 그걸 인도 쪽으로 활력을 뚫고 현대차가 동남아 쪽, 라오스 쪽에서도 지금 전기차, 현대차, 기아차 잘 나갑니다. 인도도 당연히 당연한 거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동남아 쪽은 전기가 풍부한 국가는 10대 중에 7대가 전기차인 데도 있어요. 그게 바로 라오스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주가 너무나 밸류에서는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토요다보다 더 영업이익 잘 나와요. 현대차, 기아차 합치면은 압도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싸기 때문에 현대차는 저는 우리가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뭐 내년 경기 침체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 많지만 현대차 2년 전에 제가 최고점에서 이때 포트폴리오 뺐었거든요. 방송에서도. 그때 현대차, 현대모비스 얼마나 시끄러웠나요? 라는 게 아무리 실적 좋아도 이렇게 조정 이후에 지금 인기가 없죠? 땅바닥 찍고 양봉해서 올라가는 자리지만 저는 29만원, 2배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현대차. 꼭 보시고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 현대모비스는 형 주구장창 28만원은 가야 된다 30만원 사이 가야 된다 말씀드리거든요. 원래 25, 27이었는데 28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매물대까지는 일단 보자. 현대모비스 안 갈 이유가 없죠. 대안은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역사적 우리가 뭐 밸류에이션 이런 기사들 싸다 싸 기사 나오고 있잖아요. 피어가 4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수요가 감소되고 이런저런 핑계는 나오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실적에 잘 나오는 기업이 있을까? 세계 1위 하고 있는 나라 동남아 쪽에서는 이미 도요다를 제쳤고 테슬라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있어요. 테슬라 쪽에 15종가 개인 투자자가 가 있거든요. 현대차, 기아차 9조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테슬라를 매도하고 저는 현대차, 기아차를 사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현대차, 기아차가 안 갈 이유가 없다. 전기차, 미국 전기차 공장 생산량도 늘어나고 현대차, 기아차 올해 1, 3분기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 2위에 올랐죠. 그래서 모멘텀도 많다. 결국 전기차는 충전 관련주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기 대형주 현대 위아까지 우리가 자율주행 쪽으로 엮어서 바닥권 쇼커버링 기대주로 보시고 현대 위아, 모비스, 현대차, 기아, 현대 오토에버는 너무 많이 올랐다가 지금 내려와서 주식가에도 반토막 나고 올라가는 거라서 요건 단기적으로 보시고 전기차 충전주에서는 신세계 INC가 있어요. 이 가격에 지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세계 INC. 왜냐하면 역사적인 최대저 평가 부채 아예 없는 전기차 충전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이건 2만원도 가도 싼 종목이에요. 신세계 INC. 전고점 17,800원 2만원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신세계 INC 전기차 충전 관련주. 그리고 우리가 2차전지 관련주는 우리가 포스코홀딩스가 있잖아요. 여기가 왜 그래? 매번 쇼츠 올려드리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에 굉장히 또 이번 주 포스코 홀딩스 주가도 좋았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흐름 괜찮았죠. 2차전지 안에서 안 떨어지잖아요. 또 보니까 횡보 들어가잖아요. 2차전지 횡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스코 DX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는 저는 2, 3년 보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한번 오른다고 포스코 홀딩스 다 팔고 안 간다고 속상할 것 같으면은 가면 좋죠.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할 물량이 없어요. 기업 설명을 하도 많이 드렸으니까 외국인들 매도할 물량 없습니다. 이제 포스코 홀딩스 거의 반 팔아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밀리면 개인 투자자가 오히려 실망하고 팔고 나가면 외국인이 기관들이 사서 또 횡보시켜서 나중에 또 수익 날 때는 외국인 기관이 수익 납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모아가는 전략 여전히 2배 이상 가도 싼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솔루엠 그런 종목이죠. 2차 전지 안에서 모아가 그 내년 또 내후년까지 또 기대가 되고 실적 계속 좋게 이번에도 나왔으니까 거기에 MS 오토텍이 전기차이면서 자동차 부품주죠. 근데 명신산업 제가 이번 주에 또 쇼츠에다 올려놨잖아요. 3일 내내 급등 중입니다. 명신산업이 저는 2배가 올라도 되는 종목인 것 같아요. 한번 공부해보시면 이거보다 실적 좋은 전기차 관련주 없어요. 근데 그럼 당연히 정고점 가겠죠. 그럼 이런 기업이 공매도가 안 됩니다. 수혜주예요.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게 MS 오토텍인 거예요. 그러면 MS 오토텍이 전고점을 강하게 뚫을 이유는 너무 많죠. 지금 자동차, 현대차 관련주, 또 차량 경량 관련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쏘게 됐을 경우에 순식간에 7,000원 돌파가 가능하니까 지금 당장 보셔야 될 2배 올라도 싼 종목, 만원 가도 이상하지 않은 기업 MS 오토텍이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전기차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뭐 GS 글로벌도 그런 종목입니다. 실적도 좋게 나왔고 전장 쪽, 전기차, 뭐 BYD 관련주로 또 보셔도 되는 종목이에요. 매출 4조 나오는 회사죠.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주가 어제 서현이와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싼 종목들 빨리빨리 찾아보는 거예요. DY. 아까 DY 파워 말씀드렸잖아요. DY 파워 가지고 있는데 요런 기업들이 요렇게 딱 급등이 들어갈 자리에 위치하고 있죠. DY를 집중적으로 보세요. 전고점 가도 싼 종목입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 가장 싸요. 얘랑 나무가가 싸단 말이에요. 자율주행이. 자율주행도 있고 XR, VR도 있고 나무가 싸고 DY는 상도 치는 종목인데 요 자리에서 이제 급등을 들어가는 종목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DY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5,930원이니까 지금 가격에 적극적으로 보셔도 무방하고 DY 보신 다음에 같이 볼 종목이 뭐 현대공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싸죠. 코리아 FT 이런 기업들이 전고점 뛰어넘을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자동차 부품주는 2배 올라도 싸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LVMC 홀딩스죠. 요거는 제가 이제 시총으로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추세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연말 모멘텀에 코콕챗 그리고 대주주 1200억 매수했죠. 3년 동안에 1200억을 이 가격에 매수했고 10년 만에 저점에서 튀어오르는 연봉이 신고가로 가고 있는 올해 33% 올라 있지만 의외로 연봉 뭐 100% 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연말에 코콕챗이라는 우리나라 카카오톡 같은 게 출시가 되고 대주주가 이때 또 전환사채 주식 전환도 안 했어요. 여기 전환사채는 전부 대주주 거거든요. 은행 거예요. 은행 거. 전환사채가.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여기 인도차이나뱅크거든요. 오세영 대표하고 오세영 대표가 인도차이나 은행을 90% 지분을 갖고 라오스 1위 민간은행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전기차 충전 뉴스 나오고 있고 마트가 벌써 100호점까지 편의점이 계약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2,000개까지 늘리면 그게
영업이익이 나왔을 때 자회사로 편입되면은 여기는 올해야말로 투자를 너무 많이 했죠. 전기차 공장 충전하려고 공장 부지 지어서 급속 충전소 만들어놨죠. 라오스는 10대 중에 7대가 부르면 전기차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중국차 팔려도 상관없죠. 현대차, 기아차, 라오스 점유율 50%의 물류 관련해서 우리가 택시 부르면은 LV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앱을 통해서. 그리고 마트에서 물건 사서 배송해주고 배달해주는 거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사람도. 그러면은 그게 우리나라 쿠팡이거든요. 자회사로 편입되면 나중에 매출이 지금도 코라우 그룹 자체가 2조인데 직원이 5,000명이거든요. 10,000명까지 늘어날 것 같아요. 직원 자체가. 그렇다면 지금도 직원 엄청 늘어나고 있으니까 영업이익은 이미 흑자인데 순이익이 투자를 많이 하고 환율 때문에 적자기 때문에 여기는 4분기하고 1분기가 성수기예요. 더블 쳤을 때 적자가 났을 때 이렇게 적자 최대 적자 나왔을 때 더블 친 이유가 그리고 왜 지금 한 번만 오르면 전고점을 가려고 하는 위치에 있냐면 여긴 리스크가 없어요. 부채 자체가 없거든요. 50%밖에 안 돼요. 그런데 현대차, 기아차만 라오스에서 판매했을 때 시총이 1조 7천억이었으니까 지금은 뭐 물류, 유통, 그리고 로봇 AI, 그리고 바이오 임상 회사도 지금 자회사로 편입해갖고 그럼 바이오 회사까지 된다는 건데 시총 1조 해봐야 뭐 6, 7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총 1조 가려면 7, 8천원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오른 뭐 텐베거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고점 올라가게 되면 저는 강하게 뚫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고 뭐 지금 2,360원인데 주봉 자체가 이제 올라가는 자리라서 월봉도 너무 뭐 이번 달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봐야 될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 일단 매물대는 소화시킬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되는 텐베거 종목이다. 기업 분석은 제가 동영상에 하도 많이 해놔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내일장 기대주로 보시면서 2배 이상 갈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구독, 좋아요, 엄지 지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일관성 있게 그리고 많은 분들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버틸 이유 찾아보고 손실 처리하지 않고 어떻게든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단타아닙니다. 단타는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거예요. 그래서 단타하게 되면은 하는 방법을 멤버십에서 제가 강의를 할 거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그날 사서 맨날 그날 하는 거 했었어요. 그것도 곧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멤버십 가입하시면 하루 4,000원 그리고 종목 진단 실시간으로 물어봐서 뭐 바꾸냐고 물어보면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가입 방법 모르시는 분들만 010-952-5453으로 문자 주시고 꼭 가입하셔라. 지금부터 12월 때까지 승부수 띄운다고 말씀드릴게요. 댓글 꼭 부탁드리겠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